자,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 티격태격입니다. 제주사회 다양한 이슈와 논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를 가진 분을 한 자리에 모셔서 토론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0년 제주를 말한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뉴스룸에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두 분을 소개하는 영상부터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중총 틀어주라고, 중총. 여기서 들어야 됩니다. 스타워즈 음악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토론 끝나면 누가 제다이 기사가 될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음에 드십니까? 고태선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장님.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자,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님 어떠십니까? 네, 뭐 이력을 평소에 그렇게 이력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질문부터 한번 해보죠. 자, 2020년을 말한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2020년 현재 과연 제주 지역의 최대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고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주에서 가장 큰 현안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통한 완전한 해결이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박 위원장님. 저는 도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여러 가지 난개발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2공항 문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분은 4.3 특별법, 한 분은 제2공항 이렇게 꼽으셨는데 그럼 그렇게 선택한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죠. 박 위원장님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오늘 오는 길에도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출퇴근길이 아니더라도 차가 많이 막히고, 그리고 쓰레기는 너무 많아서 처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같은 문제들도 저희가 정화하지 못하고 바다로 그대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러 가지 제주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는 목소리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2공항이 만약에 건설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제주 도민들의 삶의 터전인 제주도가 사라질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자, 고 위원장님은 왜 4.3 특별법을 현안으로 꼽으셨나요? 네, 먼저 1999년에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상규명, 명예회복,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지금 실정은 희생자와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그리고 명확한 진상규명, 명예회복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안으로 뽑아본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고 위원장이 언급한 그 4.3 특별법도 얘기를 나눠보죠. 현재가 어쨌든 2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이거든요.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왜 그런가?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고 위원장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4.3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보는 부분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법령 및 세부 사항을 장기간 검토 논의하였으나 제주 4.3 사건의 정의와 원인에 대한 시각차로 대책 마련이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박 위원장님 이거에 반론 있으십니까? 우선은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문제는 역시 어떤 의원들의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정당 간, 의원들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를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같은 야당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합의하는 노력을, 그런 의지를 좀 더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고 위원장님이 자유한국당의 제주도당 디지털정당위원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최초로 효시로 저희가 제정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 당 대통령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매번 선거마다 도민들이 민주당이 4.3 해결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우리 당 소속 후보들의 표심에 불이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원래 노력은 많이 했는데 네네. 오히려 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오히려 정부 책임이 더 크다. 다시 재반론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지난 연말 연초에 상당히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계류되고 통과되지 못했던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비추어 봤을 때 4.3 특별법 또한 역시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서로 간의 합의가 되게 중요한데 서로 간의 의지가 서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뭐 이번 임시국회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고 정 안 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꼭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제 박 위원장이 뽑은 이공항 문제로 넘어가 보죠. 네. 자, 어째 이공항이 장기화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여론이 혹시 바뀌고 있다 이런 혹시 느낌을 좀 느끼시나요, 박 위원장님? 네, 최근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좀 더 높게 나오는 예. 또는 팽팽하게 나오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많은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 위원장님도 이런 여론이 변화 추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게 피부에 느껴집니까? 저희 주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연동에 살고 있는데요. 예. 연동 주위에서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찬성표가 많았습니다. 예. 찬성표가 많아서 이렇게 추진되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설 전에 이런 여론조사 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60% 이상이 네, 반대로 많이 되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공항 이 논란의 해법은 무엇인지 혹시 박 위원장님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제2공항 문제는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이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되고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지금의 원희룡 도지사의 행보를 보면 어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행보라기보다는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조정하는 책임 있는 모습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결정권을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시라는 얘기네요. 그게 네, 맞습니다. 해법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네. 고 위원장님은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지 않고요. 이번 그 원희룡 도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도의회를 찾아가서 직접 악수를 하면서 예. 이번 공론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의견도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부분으로 제가 이런 뉴스상의 매체로 통해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통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럼 이 공항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예, 사회적 갈등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 등이 합쳐서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서 공론화를 걸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보수 진영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 진영에서는 이 공항에 대한 좀 적극적인 추진을 많이 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공론화 입장이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예, 저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럼 공론화가 공론화의 필요하다고 그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도 있고 뭐 공론조사도 있고 주민투표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민의 대표 그리고 전문가적 그리고 찬성하는 분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데 모여서 중요한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건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공론화로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공론조사 방식이네. 네네, 우리 맞습니다. 박 위원장님은 어떤 방식을? 공론조사 방식이 있고 또 주민투표 예. 방식이 있고 대규모 여론조사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예.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국토부에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의 국토부의 입장은 제주도에서의 의견 수렴이 이어진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론조사 방식, 지난번에 영리병원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 또한 공론조사 방식이었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거는 공론조사밖에 없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네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총선이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주 선거구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과연 민주당이 5차례 연속 석권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인데, 자, 우리 고 위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번은 좀 여론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바꿔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큰 만큼 보수 쪽에서도 새로운 인물들이 내세우고 파이팅하며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이번 선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세 개의 선거구를 모두 민주당이 석권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주관적 희망이신가요? 아니면 진짜 객관적 전망이신가요? 우리 박 위원장님요? 현재 사실 구도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경선이 아직 치러지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긴 그렇기 합니다. 때문에 네. 어떤 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속단하기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꿔야 함은 어떤 거냐면 학연, 지연, 혈연의 어떤 괜당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정책을 중심으로 한 깨끗한 선거로의 바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주민 표심이 늘어나고 그리고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의 표심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좀 뭐 논의할 주제는 참 많습니다만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네. 자, 중앙 정치권이 요즘 보수 통합 논의가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원지사의 행보가 아주 눈에 띕니다. 이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서 이 중앙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 모습, 우리 고 위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먼저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보수 통합 신당에 합류하신다는 건 저 자유한국당 당원으로서 아주 환영하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께서 회견에서 통합 신당의 큰 방향을 잡고 틀을 만들고 주된 세력과 리더과의 논의 상황은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정 역할을 갖고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제주도지사 역할을 접거나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만큼 지키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 생각이 좀 다르시죠? 네. 네, 원희룡 도지사께서 도민만 바라보겠다. 다른 정당이 아니라 제주도민당이 나의 정치적 기반이다. 행보에 변경이 있으면 도민들에게 묻겠다. 원희룡 도지사께서 했던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보수 통합 논의에 참여를 하신다는 것은 도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제 말로 듣겠습니다. 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민과의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원희룡 도지사님께서도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 위원장님은? 세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앙에서 정치의 꿈을 펼치고 싶으시다면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가셔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 여론도 세간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뭐 하실 말씀은 더 많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서 제주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짚어보고 더 나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